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자기소개부터 하죠.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결혼 박사 김사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사부. 저는 한 주 동안 치과를 3번이나 갔다 오느라고 바빴어요. 김사부 이 때문에? 네? 김사부 치아 때문에? 네, 제 치아 때문에. 왜? 썩었어요. 너 썩었구나. 그렇군요. 네. 어디 뭐 뽑았어요? 아니면은? 그냥 치료만 계속 하고 있어요. 원래 작년에 하다 만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꾸준히 했어야 됐는데 그때 좀 대충 났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치과 무서운데 돈 많이 나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데는 치과예요. 그 고문 도구 같은 거 왜 옆에다 두는 거야 도대체? 그거 좀 가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 과장님 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늘 똑같았는데 이번 주부터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네. 다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룹 레슨을 받는데 무슨 고문실인 줄 알았어. 왜? 여기저기서 막 으악 그래? 아이고. 재밌었고. 내 아내도 필라테스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뭐 요가 같이 그냥 스트레칭하고 부드러운 운동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네, 근력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알고 있지. 그렇군요. 네. 근데 막 말귀를 잘 한국말로 가르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 아래 방울토마토 크기로 공간을 두시고요. 자, 꼬리뼈에 힘을 주고 방울토마토를 터트리세요. 그리고 골반 위에 물컵을 하나 올려놓으시고요. 자, 물컵을 머리 위로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약간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 방울토마토를 터트리는 건 무슨 느낌이며 분절하면서 뭐 척추를 들어 올리라는데 뼈를 하나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지. 어렵다. 그 효리네 민박 보니까 그 요가 강사가 뭐 그쪽만 아시가 다 파시했나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군요. 운동할 때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경우들이. 네. 우리 손 작가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잘 지내지 못했고요. 네. 저는 제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성적인 사람인가 봐요. 너 그렇지 않아요. 되게 한 번씩 오는데, 좀 봄에 벚꽃 필 때쯤 이게 봄 타는구나. 봄을 좀 타요.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좀 머리가 복잡했는데, 그래서 목요일인가 한번 날씨가 좋았어요. 나름 미세먼지도 좀 많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아내랑 한번 그냥 좀 차 타고 드라이브 겸 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벚꽃 플레이스를 발견해가지고. 어디요? 그 가평 쪽인데 그 강남 금식기도원 기도를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 안 가네요. 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댓글을 엄청난 속도로 빨리 읽었는데 제가 피드백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고 이유가 있냐. 그냥 녹음 시간이 이렇게 별로 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빨리 읽었다고 하니까 요즘 녹음 어디서 하냐고 그래서 여기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괜찮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좀 천천히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도 들어봤는데 다 천천히 읽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워커뮤님이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연애 프롤로그 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1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마 과거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다 보니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입꼬리가 계속 귀에 걸려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의 연애를 통해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테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연애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통해서 얻어질 유익만 바라보다 보니 무책임한 연애의 과정이나 상처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감히 언급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떠람대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꾸준히 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팟빵 종교 분야 2위까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종교 왜 분야 2위라고 하셨지? 1위는 법륜순이에요. 농사벽이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네. 이길 수가 없어. 넘사벽. 소림사 수준이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2단 팟캐스트 순위들이 엄청 다 높은 거예요. 다 그렇죠. 아니 그 수료 과정에 뭐 이렇게 아, 어디 재밌는 기사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 그것도 들어야 되고. 거의 10위권 내에는 뭐 신천지가 5위 안에 2개가 있고 그러니까. 지방교회 있고 음. 또 저기 뭐죠? 그 36 어. 제7일 안식교도 있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이단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단들에서 그런 교육을 이제 카세트 테이프나 CD 같은 걸로 했었는데 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뭐 그냥 팟캐스트 이렇게 몇 화까지 듣고 와라 그렇게 하면은 뭐 좋아졌죠. 그러니까 뭐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위아 커뮤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연애 이제 ING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모션 제로님 안녕하세요. 늘 재밌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호호.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20대 중반 여성인데요. 연애 ING를 듣고 순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순결은 철저히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결은 혼우가 더 중요한데 혼전에 너무 강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감했던 부분은 순결이 성기 삽입 유무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언젠가 불신자 친구와 순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가 했던 말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순결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럼 뽀뽀와 같은 가벼운 스킨십은 순결을 지킨 것이고 키스 이상의 스킨십은 순결을 잃고 더럽혀지는 거냐고요. 돌이켜보면 그냥 막연히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 망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한 번쯤 아니 한 번 이상 젊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편에 대한 피드백은 김사부님께 페이스북 메시지로 드렸는데 전편도 너무 좋았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는 어쨌든 연애 지금 계속 2번을 했지만 약간의 죄책감이 있어요. 알콩달콩 프레시하고 뭔가 설레이는 봄 같은 그런 연애가 아니라 약간 뭐 해서 뭐 하냐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미안해요 우리 미혼의 남녀들에게. 어쨌든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당첨자는 우리 게시판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원이랑 광고 얘기해 주시죠. 네, 댓글 이벤트 당첨자 분들께는요, 컨베이지. 이거 좀 말하기 어색하더라고.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달하는 컨베이지에서 협찬해 주시는 향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향초였는데 앞으로는 컨베이지의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랜덤으로 알아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게 올까 기다리시는 그런 맛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 앞으로 많이 달아주시고 신천지를 잡으려면 좋아요, 하트 뭐 이런 거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참고해주시고 또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꿈씨 써니꼬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애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 3주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차 동안은 2회 동안은 이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 과장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 이번 주는 출산 전까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눌 거고 다음 주는 출산 이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김사부님께서 나눠주실 거예요. 출산 전 결혼 이야기를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갈등이라고 포인트를 잡았어요. 네. 사실 결혼이 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사실은 되게 갈등과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거든요. 좀 고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것인데 갈등을 다루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갈등을 통해 그쵸? 왜 자꾸 웃으면서? 네, 우리 더 지난주 성숙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연애할 때는 야 임마 연애해서 뭐해 결혼하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결혼하면 갈등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미안하지 좋습니다. 않습니까? 야 대단하다 우리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렇죠. 뭐
결혼을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이렇게 청년들이나 좀 친구들 중에서 결혼이 늦은 그런 분들이 저는 질문을 좀 종종 받는데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니까 이렇게만 대답해도 되게 불충분한 것 같고 결혼을 왜 해야 하는 거고 왜 했나요 결혼? 뭐 사랑하니까 했죠. 그러니까 나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예전에 몇 번 했었거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무언가 좋아하라 그랬을 때 그 좋아에 대해서 표현하는 언어들이 되게 피상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는 많어. 이게 커, 뭐 재밌어, 비싸, 뭐 이런 거는 표현이 많은데 어떤 내면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언어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풍성해져. 뭐 인생에 깊이가 있어 성숙해져 뭐 관계적으로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언어가 적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고 나는 확실히 결혼하면 좋다고 느끼는 게 내 인생이 지평이 넓어진다는 느낌? 되게 즐거움과 기쁨과 달콤함과 이런 것도 엄청나게 넓어지고 동시에 고통과 인내와 아픔과 이런 것들도 넓어지는데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죠. 둘 다 넓어진다는 면에서 되게 삶이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는 면에서 나는 결혼이 너무 좋아요. 진짜. 혼자 사는 게 외롭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좀 이상한지 몰라도 나 혼자 살 때 그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로워서 결혼을 한다고 했었을 땐 남자가 나같이 약간 이렇게 단순한 무식한 남자, 단무지 같은 남자들은 오히려 그냥 남자들끼리 있으면 더 재밌지 않나? 여자랑 사는 건 되게 힘든 일인데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결혼은 뭐 물론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되는 면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단 더 어떤 인생과 삶의 면에서 더 좋은 것들이 많지. 뭐 외로우면 게임이나 하는 게 낫지. 김사부 어때요? 저는 결혼 전에는 솔직히 얘기해 자식아. 제 정서가 진짜 엄청 얇은 유리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굉장히 튼튼한 방탄 유리가 된 것 같다고. 정말? 네, 진짜 그랬어요. 부인이 시켰지 너. 아니에요. 아 진짜입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공손한 자세로 지금 대답하고 있어서 제가 왜 착각하고 사실은 있어? 정말 꼿꼿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지금. 의자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결혼 전에 이 정서가 안정됐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수면제를 8년 동안 먹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저는 항상 정서가 되게 불안하고 엄청나게 감성적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벚꽃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냥 조금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시쓰고 그러지만 그때는 벚꽃 떨어지면 막 울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울고 이 정서가 너무 불안정한데 또 감성적이니까 너무 출렁이니까 20대 때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뭐 하나 조그마한 자극만 와도 그게 내 안에서 남들이랑 너무 다르게 번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랬어가지고 예민하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병원 다니면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주치의 같은 의사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게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이 내 뇌에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평생 약 편하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수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맨날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수면제 먹는 거 아니까 이 약쟁이 새끼 막 그래서 맨날 노리고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주위에서는 쟤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 수면제 먹지 않나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수면제를 끊었어요. 네,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안정이 됐어요. 결혼은 확실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살찌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도 좀 존대해줘. 나 되게 자존감 낮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우리 손 작가님은 결혼하니까 뭐가 좋은가요? 저는 좋아요. 네, 되게 좋고. 네, 알겠습니다. 나 좀 대답을. 네네. 우리 아내가 듣고 있단 말이야. 예.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그냥 평생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둘도 없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이 없을 때 끝까지 지지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 그럼 그냥 친구랑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아니야. 결혼을 해서 그 동지를 얻는 기쁨이 더 커라는 것을 어떤 언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그냥 우정, 으아! 아이, 바보들. 그냥 저는 뭐. 이 근데 정도나? 그냥 동성 친구랑 이게 다르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다르죠. 알고 결혼을 하는 했으면 아직 모르는데 그건 친구 이상의 어떤 동반자, 그렇죠. 그냥 뭐 소울메이트라고도 하는데 그건 약간 좀 유치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게 옆에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나는 정말 살수록 더 너무 사랑하게 되고 살수록 너무 좋고 아내랑 저번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느냐 총각대로 no. 나는 왜냐면 살수록 더 좋아요. 아내랑 같이 나이 들고 같이 나이 먹어가고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이게 너무 좋아서 살아가는 맛이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연애를 3년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집 앞에서 밤에 데이트하고서? 집 앞에서 이렇게 헤어지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3년 동안 하니까 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같은 집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러다 이제 결혼하면 얘 왜 지네 집 안 가나?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외로움의 해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었는데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을 때. 그치. 저- 연애해도 해결 안 되잖아요. 맞아. 저는 오히려 남편이 옆에 있어도 되게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남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막 어떤 일에 막 몰두해서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득 옆에 남편을 보면은 남편이 옆에 있었지.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에 한 공간에서 집중하고 있지. 되게 건강한 모습인데 순간 되게 사무치게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머리를 옆구리로 들이밀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막 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결혼해서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평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을 평생 관찰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평생을 거쳐서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외로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외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외로움도 내가 발견하고 나의 외로움도 발견하면서 그걸 같이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결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결혼을 하고 싶을지 안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는 이제 사회 풍조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는 요새 최근에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게 삶에서의 깊이든 뭐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이든 하나님의 사명이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 내가 더 만족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든데 뭐 다음 회차 때 얘기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큰다든지 여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또 넓어지고 깊어져서 또 자기 만족이 커진다든지 그런 면에서 결혼은 또 어떤 면에서는 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부르심. 몇 개 있는 부르심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 결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결혼은 다 대부분은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약간 낯설고 조심스럽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죠. 네. 이전과는 완전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속에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두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엮여있는 양쪽 부모님, 친척, 친구들 막 이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막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의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결혼 순서대로 네.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갑시다. 첫 번째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하셨거나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했죠. 다 하지 않았을까? 했어요? 네. 근데 다 결혼 잡아놓고 결혼식 일주일 전인가 그냥 레스토랑 가서 간단하게 저는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상상으로 할 땐 프로포즈를 해서 오케이 하면 결혼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치. 대부분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가 어떤 형식처럼 그때 이제 하죠. 저도 결혼식 1, 2주 정도 남겨놓고 괜찮은 레스토랑 가서 했어요.
김사부는 어떻게 했어요? 저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지금 살던 집에다가 응.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글로 들어올 거니까 아내한테 집에 내가 뭘 놓고 갔으니까 뭐 갖다 달라라고 얘기해놓고선 방을 풍선으로 채우고 그 아래다가 친필로 손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풍선에다 매달아 놓고 가운데다가 세수대야 이렇게 놓고 세수대야? 세수대야에다 꽃을 이렇게 놨었어요. 왜? 발 씻어주려고? 아니요, 그 꽃 시들지 말라고. 아니 그 꽃병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게 조금 이렇게 왜 구할 수가 없어. 다이소만 가도 있는데. 아니 아무튼 그때 좀 촉박했었어요.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풍선도 그 시키니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치. 제가 집 앞에서 이렇게 풍선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수작업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내가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었어요. 세수대야도? 네, 세수대야가 크게 보이지 않는 만큼. 네, 알겠습니다. 손잡근은요? 저도 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군인 장교로 있을 때 이제 그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 관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를 받아놓고 이제 불러가지고 다 눈치채고 있더라고. 이제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치. 다 다 알고 알죠. 있더라고. 대부분 다 알고 알아요. 있더라고. 여자들은 다 했냐? 아직? 뭐 준비하더라? 뭐. 이렇게.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갔는데 되게 재밌는 거 이제 김사부 얘기랑 비슷한데 풍선을 이렇게 다 달았어요. 다 달고 현수막 주문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밑에다 이제 하트 모양으로 초 있잖아요. 이렇게 딱 했는데 사실 그거를 딱 세팅해놓고 가서 데리고 와서 딱 들어갔고 이제 노래도 불러줬거든요. 신디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그대를 만나고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짠 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선이 하나씩 떨어져요. 왜냐면 헬륨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입으로 불어가지고 붙여놓은 건데 근데 밑에서 이제 초가 막 이렇게 타잖아.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공기가 막 올라가니까 내가 하나씩 떨어져 하필 딱 그때 하나씩 떨어져. 그대를 만나고 빵! 그 추억이 있어요. 네. 아니 초랑 풍선에서 언제 벗어날 거냐. 그러니까 난 가서 깔끔하게 그냥 레스토랑 가서. 아니 근데 프로포즈 문화가 약간 기형적이지 않아요? 기형적이지. 이건 좀 이상한 거 근데 같아요. 왜 했어요? 그 다 바라니까. 안 하면 또 이게 책 잡힐 것 같으니까. 다 하죠. 그래서. 아니 하면서 난 좀 진짜 궁금한 거예요. 다들 기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날 다 잡아놓고 그 풍선을 막 불고 천정에 붙이면서 남자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절반 정도는 해요. 그치. 사실은. 나의 어떤 짝이 될 그 사람을 위한 나의 어떤 일종의 도리? 그치. 이고 그 사람 기뻐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여자들끼리 그 대화를 하잖아요. 프로포즈는 했어? 받았어? 뭐 어떻게 했어? 근데 이제 아니 아직 안 했어. 그거를 못 받았다라는 게 이제 그치. 내 아내에 될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미안하지. 뭐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저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선 붙이기 이런 거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레스토랑에서 밥 먹자 가서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반지 주면서 이렇게 뭐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뭐 프로포즈라는 형식이 꼭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나도 했어요. 케이크 먹는데 반지가 나오고 그런 거. 그런 거 안 했어. 아 진짜 아니야. 야. 실제로 그거 하면 어금니 나가요. 와인 이렇게 하는 거 먹어가지고. 돈 많으면 해야지. 그럼. 돈 많으면. 어금니 나가. 아 근데 화이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다 막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막 이러면서 좀 유치해하면서도 여자들도 그걸 유치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잖아. 근데 지나가다가 저 여자도 다 손에 들고 가는데 나만 못 받았어? 이 생각이 이제 들고 들지. 그쵸 이런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결혼식 문화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을 되게 간소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다 있죠. 다 있는데 주변에서 그래 집은 어떻게 구했어? 결혼 반지는 뭐야?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모든 걸 다 간소하게 했거든요. 결혼할 때. 근데 반지 하나는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물어보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했어. 요럴 어떤 그런 도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체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옆 사람한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깨지고 있어서 다행이죠.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거 하고 나서 더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아껴가지고. 예물 뭐 이런 거. 다 또 아껴가지고 시간 차라리 지나면 여행을 되게 갈 걸. 촌스러워지잖아. 그렇지.
이걸 만약에 듣는 미혼의 남녀들이 있으시다면 결혼에 있는 그 허례허식을 차라리 빼고 방금 손 작가 얘기한 대로 차라리 신혼여행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서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서 그리고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차를 사차.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호텔 결혼식을 제일 최고로 쳤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뭐 이효리 막 이런 애들 영향 때문에 스몰 웨딩. 스몰 웨딩이 또 되게 허용적으로 그게 퍼지고 있어. 아, 나 스몰 웨딩 했어. 약간 이게 다시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면 요건 요렇게 하고 싶다 혹시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스드메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아내랑 이제 갈등을 하다가 뭐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특히 그 사진 촬영 있잖아요. 그거 그 실내 스튜디오 가가지고서 하는 거 진짜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앨범을 한 분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한 번 와서 이런 게 있건 하고 넣어놔서 그 이후로 진짜 졸업 앨범만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는 건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드레스도 굳이 뭐 그럴 거 있어? 안 입을 텐데 그냥 차라리 예쁜 하얀색 치마 뭐 이런 거 원피스 남자도 그냥 정장 하나 사서 차라리 입을 수 있는 거를 사면 모르는데 그 돈을 막 기십만 원, 기백만 원 들여가지고서 입지도 못할 것들 입고서 다니고서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런 허례허식을 빼서 그 비용을 가난한 우리 청춘 남녀들 그냥 먹고 사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근처에 뷔페도 없고 뷔페가 교회 식당에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식당 조그만한 것들 한 4-5군데를 빌려가지고서 1인당 10,000원씩 해가지고서 밥을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양가에서 한 500만원씩 주셔가지고서 그 1,000,000원으로 1년 저희 먹고 살았어요. 원룸 살면서 워낙 가난해가지고서 그때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너무 잘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뭐 뷔페 왔다 그래도 없는데 가지고 먹어서 뭐해. 김사부는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아내가 그걸 하고 싶고 그걸로 행복해 한다면 할 것 같아요. 스드메 하고 싶으면 네. 하고. 그때도 이제 아내는 워낙 웨딩드레스 같은 거 예쁜 거 입고 싶어 했고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이니까 뭐 촬영하는 거 과정도 저는 재밌었던 것 같고 결혼식도 좋았고 해가지고 저도 뭐 이제 뭐 인브로가 얘기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별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에 아내가 그걸 해가지고 그 순간에 행복하겠다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겠다 하면은 기꺼이 할 마음은 많은 것 같아요. 남들 하는 거 해보는 것도. 네. 그렇죠. 다만 하고 후회하는 게 낫죠. 다만 저는 다시 결혼식을 한다면은 제일 후회되는 게 그때 제 머리가 너무 구렸어요. 저희 집 와서 사진 보셨잖아요. 그걸 좀 지금 했으면 더 멋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진짜 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뭘 하든 시간이 지나면 좀 구려 보여요. 다. 좀 구렸어요. 그러니까. 네. 뭐 또 있어요? 손잡고 있어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이제 결혼 시기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면 보통 이제 남녀 간의 문제로 치환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관점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이 관점을 뭐 강요하거나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좀 드라이하게 표현하자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가족 간의 어떤 연합이라는 개념이 저는 좀 더 크고 사실 약간 효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부모님 손님이잖아요. 부모님 축의금 거두시는 날. 그렇지. 부모님 축의금 거두신 날이고 부모님 얼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면에서라도 이제 약간 관점을 달리하면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만족해야 결혼 생활이 조금 더 좀 괜찮을 수도 있는 부분 같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자유를 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허례허식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안 하고 그 돈으로 난 여행을 갈 거고 근데 자유함이라는 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부모님들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허례허식도 싫고 허례허식을 할 돈도 없었고 준비를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허락을 받고 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었어야 됐고 그때 제가 직장 생활로 약간 빡셀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콩볶아 먹듯이 결혼 준비를 한 거예요. 되게 바빴을 때고. 그래서 가구도 주말 하루 날 겨우 잡아가지고 가구 거리 중에서 한 군데 들어가서 모든 가구를 다 계약하고 또 하이마트 가가지고 그냥 하루에 그 전자제품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계속 같이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뭐 비데를 고르더라도 제일 싼 거, 냉장고를 고르더라도 이벤트 하는 거 제일 싼 거 이렇게 고르니까 저는 그게 상관없었는데 엄마가 그거를 계속 같이 하면서 되게 마음이 상하지. 속상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혼식 당일날 그게 터졌어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내가 되게 사소한 건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에 돈을 써.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가 결혼식 당일날 완전 히스테릭하게 그게 완전 터져버렸어. 나 메이크업 하러 가는 길에. 근데 나는 엄마 맘도 모르고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엄마가 승질이지? 왜 이렇게 딸 시집 가는 날 당일날. 이렇게 중요한 날 왜 우리 엄마는 저 성질을 지금 부리는 거야? 나도 그거 열받아가지고 둘이 남편은 묵묵히 운전하고 둘이서 상상하기 싫다. 정말 미친 듯이 싸. 정말 개싸움을 하면서 엄마가 이 결혼식 못 한다고 이러면서 나 내려줘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엄마 보통이 아니거든. 남편은 계속 야. 앞만 보고 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이제 같이 도와주려고 아침부터 친구가 와 있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유경아 그만해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 내가 정말 막 눈이 붓도록 1시간 넘게 막 울면서 어떻게 메이크업 하고 나서 아니 하러 가는 길에 하고 나서 그러지 큰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고 이제 메이크업 하는 데는 따로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메이크업 하러 가는 길에 이제 터져가지고 내가 미친 듯이 운 거야. 근데 거기 도착해서도 이 눈물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1시간 동안 메이크업을 못하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부 신랑들이 저 여자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울고 있나. 그리고 내 메이크업 담당해준 선생님은 얼음 찜질 이런 거 갖고 와서 신부님 이렇게 울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고 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엄마는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메이크업을 딱 받으시더라고요. 나는 1시간 동안 울고 근데 울면은 이제 화장이 안 받을까봐 내 친구가 되게 걱정했는데 여자가 울면 눈이 살짝 부어요. 그러니까 밑에 애교살이 딱 생기면서 정말 예뻐진 거야. 그래서 그냥 네 생각 아니야? 아 진짜로 내 친구도 유경아 눈 밑에가 살짝 부었는데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그날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치렀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더라고요. 다 대충.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뭔가 정성스럽게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충 했던 거. 그래서 그날 나 때문에 결혼식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이 예를 들어서 1시 시작이면 12시 45분에 식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 대기실에 사진 찍고 한 5분인가 10분 앉아있다가 바로 갔구나. 제가 껌을 씻고 있었는데 껌을 씻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요. 신부 입장을 했어요. 되게 정신없이. 그래서 약간 내 결혼식 과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귀에 담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도 그날은 기억이 없어요. 나도 그러니까 미리 가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는 이제 동생들한테 그걸 눈에 담으려고 노력해라. 좀 약간 집중해서 좀 약간 관찰해라. 약간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좀 이상한 거 봐. 나는 다 기억나거든. 아 진짜? 나는 거기 온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서 입장을. 야, 군대에서 하신 거 되게 아니에요? 독특한데. 아니.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내가 좀 이상한가 봐. 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 화장하는데 아내랑 장모님이랑 모시고 갔다가 우리도 차가 막혀가지고서 늦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미스 코리아처럼 웃기 시작해서 계속 웃는데 내가 미스 코리아가 왜 이렇게 웃고 있지? 하나도 웃기지 않는데 물론 즐겁게 찍으면서 막 이게 뭔가 하다가 보니까 그냥 식 끝나고 호텔 가서 짐 풀어놓고 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서 나가서 호텔 밖에서 밥 먹고 그 비싼 호텔에서 그냥 들어와서 그대로 쓰러져서 잔 기억밖에는 없어요. 아 나는 그 남편분이 그 홀로 운전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갑자기 상상이 돼. 고생하셨어요. 그때 남편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나중에 물어봤는데 진짜 우리 남편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묵묵히 갈까? 아니면은 차를 확 세워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살짝 이렇게 한번 소리를 지를까? 막 별 생각을 머릿속으로 다 하면서 갔는데 도착했더라.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차 세우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나를 혼내겠지 나를. 그럴 수는 있겠구나. 호칭에 대한 이야기. 혹시 호칭 때문에 뭐 와이프가 혼났거나 본인이 혼났거나 이런 경험 있어요? 우리 집은 조금 자유로워서 뭐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보, 자기 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여보, 자기도 하는데 오빠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집은 이제 남편한테 오빠라 그러면 또 약간 안 좋아하기도 한다는데 저희 집은 뭐 그런 별 문제는 없어요. 저도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이렇게 장인어른 목소리를 제가 흉내를 잘 내요. 우리 남편도 우리 엄마 목소리를 흉내를 내. 저 똑같이 전화하면 속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 그거 따라하다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의를 받기는 그 말고 누구로부터? 장모님이. 아니 제가 너무 똑같이 하니까. 김서방. 아니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아내를 부르는 거랑 장모님이 아내를 부르는 걸 제가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세나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하니까 장인어른 있는 데서 하니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김서방 좋겠다고. 깝치지 말게. 좀 그런 되게 완곡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손잡고는 어떻게 불러요 서로? 서로요? 응. 그냥 여보? 여보. 처음부터 그게 됐어요? 금방 되던데? 나도 처음에 여보란 말 어떻게 해 그랬는데 그치. 살다가 보니까 그냥 여보. 그거 어색한 거 한 딱 이틀? 3일? 바로 우리는 되더라. 아직 서로 여보라는 말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 나는 계속 오빠라고 부르는데 어.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조심하려고 하죠. 그쵸. 근데 한 번은 남편은 1층 주차장에 있고 나는 5층 창문을 열고서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이러고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걸 뒤에서 장로님이 들으시고 어디 감히 오빠라고 부르냐 남편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여보. 그 어른들은 그거 되게 좀 이렇게 엄하신 아, 그래요? 분들 꽤 계셔요. 있어요. 처음 알았어. 여보. 나도 근데 고리타분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 얘기했던 게 1대1의 동등한 관계다. 왜 오빠나 이런 거냐. 그냥 여보는 1대1의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보가 좋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냥 2인칭 상대를 표현하는 그거로서 괜찮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런 얘기는 하셨었어요. 근데 여보라고 많이 부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둘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는 하라고. 그때 내가 자꾸 성대모사 하니까 그때 이후로 그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름 부르지 말고. 나는 좀 늙을 때까지 자기야 오빠 이렇게 하려고. 달달하게. 오히려 좀 그럼 남편은 또 자기라고 불러요? 이름 불러요. 남편은. 근데 그거 되게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남편이 아내 이름 부르는 거를. 왜 낯설지 그게? 나도 가끔씩 아내 이름으로 부를 때 있거든요. 난 이름으로만 부르는데 뭘로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어디 쇼핑몰 같은 데 이제 가면 여보 그러면 아줌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쳐다볼 것 같아서 이제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만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름 불러본 적이 없네. 그럼 이름 부르면 어색한 건 아니죠? 어색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네, 저희는 여기도 이제 있네. 그 학번이 같아서 학번이 같다 보니까 이름 동갑이야? 부르면 그쵸. 동갑. 동갑은 아닌데 이제 빠른이라서 그래서 학번이 같으니까 누나야? 아니 내가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안 불러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서 돈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돈이 결혼 생활을 뭐 원만하게 하거나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이 쫑날 수는 있어요. 원만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아니요, 저는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중요하다. 결혼 생활에서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원만하게 하거나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 돈 그쵸. 때문에 결혼 생활이 쫑나는 건 정말 그쵸, 가능하다. 그건 가능하죠.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어서 많아서. 없어서겠지 보통은. 많아서도 있고. 많아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돈 관리는 다들 같이 하는 걸로. 아니요, 이야기했었던 저는 것 같아요. 아내가 해요. 그러니까 따로 하지 않고 예. 네, 그렇죠. 저희도 아내가. 누가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내분이. 네, 저는 페이가 오면 다 아내한테 주고 대신 카드는 이제 제가 가지고서 이제 막 긁어요. 막 긁어요? 아니면 허락을 받아요? 거의 막 긁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집은 사실 그렇게 대중 없이 좀 사는 편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긁었다라는 감은 있어요? 감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넘어가면 어쨌든 다음 달로 넘겨야겠다. 다음 달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긁어야지. 그 이제 긁을 때마다 핸드폰이 오잖아요, 문자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한도 내에서 제가 이제 그 잘 용돈은 긁어요. 안 받고 카드를 긁는 거예요? 네, 카드로 긁어요.
어때요, 손 작가는? 저는 제 카드 따로 있고요. 신용카드는 아니고 체크카드고. 체크카드. 용돈을 신용카드는 받는 없어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종의 뭐 강의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받았을 때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받을 걸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토해내지 않아? 많지 않기 때문에. 비상금으로 가는구나. 아니 근데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 내가 아예 처음부터 숨긴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지. 때로는 그러니까 고정 수입은 아내한테 가는데 너무 부수입은 너무 많으면 주고 그렇게 많지 않으면 내가 갖고 그리고 이제 돈이 모자르면 용돈을 청구를 하죠. 난 그게 용납이 안 돼. 일단 나한테 왔다 다시 가야지. 그럴 수도 있죠. 중간에 이거는 이렇게 우리 집은 그렇진 않아. 근데 내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남편이 뭐 다른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하긴 또 서과장은 워낙 꼼꼼해가지고. 나는 하는 행동만 봐도 돈이 있나? 무섭다. 어야 이거 진짜. 그 좀 냅둬. 남자는 그렇게 필요해. 남자는 살려줘. 진짜. 난 많이 살려주는 편이야. 용돈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고정 용돈이 아니고 내가 부수입으로 받은 것들을 좀 갖고 있다가 다 소진이 되면 달라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줘요. 조금씩. 나는 남편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맞아. 어디 가서 돈 안 내는 찌질이가 될까봐 뭐 어디 간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용돈에다가 플러스로 늘 봉투를 해가지고 금일봉을. 아니 PC방 모임이 있어요 남편이 그걸 간다 그래도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줘요. 가서 컵라면이랑 컵라면 사잖아. 사 먹을 때 네가 싸라 이렇게. 남편 계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 용돈을 주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그거는 뭐 자유. 동선이 보이겠죠. 그럼 고정 용돈이에요? 월만? 월 용돈을 줘요. 저는 제가 관리해요. 맞아요. 김사부는 김사부 네. 관리해요. 제가 관리. 그러면은 아내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벌면 그것도 본인이 받아서 네. 은행에다 넣어놓고. 네. 야, 대단하다. 근데 김사부 우리 원래 회계였잖아요. 근데 못해가지고 내가 회계가 됐거든. 근데 어떻게 할만해요? 아니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이제 지금 생활이 바쁘니까 이것까지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얘기가 되게 잘 나오는 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을 때 원래는 다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없어가지고 달라 그래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용돈이 아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받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회차가 쌓이니까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게 있어. 그래? 너무 좀 그런 거야. 이거를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달라 그래서 애도 아니고 근데 저희 아내는 절대 이거 어디에 필요한 이런 거 묻지도 않아. 그냥 달라면 무조건 줘요. 근데 그거조차도 그 말 꺼내는 게 그래.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부수입은 내가 갖고 있다. 이거 내가 어쨌든 그냥 건강하게 쓰고 그러다가 없으면 그냥 좀 다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막 내가 나간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얘기도 했어. 그럼 뭐 나가서 뭐 해봐야 뭐 게임방 가거나 뭐 밥을 먹거나 커피 마시는 거야. 그럼 누구나 다 알아. 그치. 뭐 여기에 죄를 짓는 것도 전혀 없어. 근데 나가 준비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래서 여보 나 나가는데 돈 좀 이게 이 말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구나.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 아내가 알아서 아니 우리 남편 돈 달라는 얘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야 그게 그게 있어. 아니라 예를 들면 편의점 가서 편의점이 코앞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냥 냉장고라고 불러. 그래서 남편한테 오빠 웰치스 좀. 그러면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 없는데? 아니 거기 말고 이렇게 하면은 저 큰 냉장고를 갔다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500원 1000원이잖아요.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용돈 쓰지 않겠다는 거야. 자기 용돈은 자기한테만 쓰고 우리가 같이 먹을 거는 생활비 카드를 써야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라면을 사러 갈 때도 카드, 뭐 과자를 사러 갈 때도 카드. 그래서 참 한 번은 오빠가 좀 사줘. 내가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아무튼 말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사와요. 돈 또 안 주니까 달라 그러기도 뭐하고. 뭔가 자존심 상한 거 있잖아. 그래. 그거 부탁했는데 여보 카드. 이게 뭔가 좀 자존심 상해. 그래.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같이 먹고 집을 위한 거라면은 명분이 있으니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오롯이 그냥 나 개인적으로 쓰는 내 아내나 가족 외에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약간 뭔가 이렇게 뒤가 약간 그래. 좀 땡기는 게 있어. 아무튼 내가 그 모임 갈 때, 그 PC방 모임 갈 때
이렇게 막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금일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옛날 그 노란 봉투가 그러니까 아니야? 일부러 봉투에다가 넣어서 줘요. 아니 그 노란 봉투 예쁜 교회 봉투 봉투. 있잖아요. 예쁜 봉투. 그 10만 남편이 원 이제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걸 거기서 이렇게 봉투째 꺼내서 이걸 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아내들한테 얘기가 다 들어갔는데 내가 좀 욕을 많이 처먹었어요. 왜요? 누구는 그렇게 뭐 할 줄 그렇게까지 할 줄 몰라서 몰라서. 응? 안 하냐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처럼 다 그렇지. 친하니까. 근데 돈에 대해서 그런 뭔가 주도권을 이렇게 쥐어주면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내한테 용돈 이렇게 딱 얼마를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뭘 지출하든지 너무 짜잘한 것도 저한테 맨날 물어보니까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그러면은 이제 전체를 관리할 때는 그게 막 되게 사실 안 물어봐도 되는 건데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김밥 한 줄 사 먹어도 되고 알아서 해 뭐 그건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저도 미안한 게 있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딱 주고 거기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써. 대신 추가는 없어.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 그게 좋더라고요. 아, 그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아니 근데 용돈을 줄 때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 제가 이제 용돈이 항상 뭐 계속 오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둘의 수입에 비례해가지고 그치. 용돈을 많이 줄 때는 좀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줄 때도 있죠. 그래도 뭐 20만 원 플러스 알파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는데 하여튼 많이 줄 때는 훨씬 더 많이 주고. 근데 많이 줄 때는 남편도 돈이 많으니까 내가 속으로 그럴 걱정이 안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적게 주고 있을 때는 용돈을 받았으니까 남편이 내 생일 선물을 못 사요.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내 생일날마다 몇 년째 신용카드를 주는 거예요. 자기 신용카드를. 그래서 긁어. 너가 사고 싶은 거 사. 그러면 저는 이거를 마음껏 사지 못하고 우리 남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야지. 근데 그걸 남편분이 내진 않잖아요.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용돈에서는? 자기가 내겠다고 뭐 금액이 크면 할부로 긁어 이렇게 하고 주는 건데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난 또 용돈을 줄 때 내 할부 값을 포함해가지고 줘요. 그래서 아 이건 구리다. 저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양쪽 어머님 용돈을 다 챙겨드렸거든요, 매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친한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애는 항상 용돈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이 다 이제 일을 안 하셔가지고 두 자매가 뭐 60만 원, 50만 원 요 정도로 매월 생활비를 드렸는데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큰일 난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사위를 앉혀놓고 내 딸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씩을 줬는데 결혼하고서도 계속 다오 이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둘 다 내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나한테 슬쩍 어떻게 되냐? 고민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쪽만 그렇게 그치. 드릴 수 없거든. 여기 50을 드리면은 남편 쪽도 50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도 목사 부부였는데 목사 가정에서 수입이. 100만 원을 용돈으로 그렇게 드린다는 거는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곤란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어떻게 사례들이 됐어요? 서로 좀 낮추면서 근데 좀 트러블이 컸어 그때. 그건 당연하죠. 부모님 용돈을 드리나요? 아니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저희는 기념일 지원을 외에는 받는지. 드리지는 않아요. 정기적으로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돈이 많아서. 아니 그거 너무 축복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한 지금도 가끔씩 만나면 이렇게 용돈을 됐어 나도 이제 돈 많아 보였는데 드리지는 않고 있고 이제 뭐 기념일 뭐 생신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좀 드리는데 정기적으로 드리지는 않아요. 어때요 김사부?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우울한 얘기하지 그러니까 마. 어머니 드리냐고. 너 엄마 있잖아. 저는 기념일 때만. 이럴 때가 드려. 네. 어때요? 저는 돈 잘 벌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인으로 있을 때 아내 직장 생활할 때는 꽤 돈을 잘 벌었어요. 둘이 합치면. 그래서 그렇겠다. 양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매달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념일이나 명절 때 또 따로 이제 드리고, 근데 이제 수입에 맞춰서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이제 지금은 뭐 안 드리고, 또 가끔 받아요. 그치. 저도 용돈 받아요. 뭐 가끔 지금 또 백수 그래가지고.
이번 원래- 주에도 받았어요. 몰래 받아서 비상금으로. 아니 꼭 있는 데서 주시죠. 그리고 또 애기가 벌던데. 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난번에 그 처갓집 이제 친척분들 많이 오셨는데 와, 그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3번을 했다고 거의 한 45만 원을 야 이거 괜찮네. 괜찮은데? 앵벌이. 그 순회 공연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때때로 해야겠네. 근데 애기 그렇게 하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마음에서 내가 이걸 찔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갑을 여시는데 괜찮았어. 우리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자식을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이렇게 결혼했을 때 정말 내 친구 부모님처럼 아이쿠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부담스럽게.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다음 해에 애를 왜 낳아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좀 다룰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로 너 노후에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나 말이 안 그거는 된다고 말이 안 생각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우리는 있어요. 아기가 없는 부부잖아요. 그러면은 너네 늙어서 어떡할래? 누가 너희를 부양하냐? 이런 거를 사서 걱정하는 오지랖들이 있어요. 말도 안 그러니까 돼. 자녀를 약간의 보험. 보험처럼 생각하는 근데 사고가 저는 이게 말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있어. 요즘의 젊은 세대에서 생각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이거 예전 세대들은 이게 당연했던 당연한 거지. 거였잖아요. 이게 문화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운데 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불쌍한 자기들은 세대예요. 죽어라고 부모님을 부양을 부양을 했는데 지금 본인의 아이들은 자기들을 그렇게까지 부양해줄 생각이 없는 거지.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낀 세대이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에 내 아이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고 막 자식된 놀이를 하지 말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결혼은 독립이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립이죠. 그럼 부모로부터 받는 것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되지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독립을 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둘 다 독립을 나는 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네가 그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모를 떠나는 과정, 정서적이든 물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것이든 부모를 떠나서 자기 배우자와 이제 자기가 키우게 될 그 새로운 가정에만 소속되어 있는 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의 물질관 있잖아요. 소비 습관이라든지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저희는 둘이 되게 비슷해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내일을 보지 않는 우린 내일이 없어. 인브런의 보험 있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 그 남자 가장으로서 드는 보험 있잖아요. 뭐 생명보험, 생명보험. 도심보험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 타는 건 없고 실비 보험만 있으니까. 실비만. 실비만. 아니 죽었을 때 나오는 돈 있잖아.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그건 없어요. 실비만. 임자분은 어때요, 둘이? 저는 약간 아껴야 잘 산다. 주의예요? 돈은 안 쓰는 게 답이다. 라는 주의고 아내는 쓰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를 버는데 왜 못 쓰게 하냐.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딱 그렇게 지내보니까 그래야지 좀 중간 정도의 절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가자! 하고 했으면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균형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내한테도 미안을 한 게 되게 그런 소비를 많이 억제를 시키거든요. 많이 억제를 시켜요. 저 자신을 봤을 때는 저는 돈을 진짜 많이 안 쓰니까 그래서 저한테 맞춰가지고 많이 억제를 시켜가지고 이제 끌고 오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은 도달하지 못하지만은 딱 중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영원을 써보자. 영원? 네. 영원. 영원으로 한번 살아볼 수 없을까? 일주일을? 네. 차비랑 그런 거 빼고.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영원 일주일을.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에 일주일을 영원을 써보자. 네, 한 번만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그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차비나 하면 그런 할 거 수 빼고. 있지. 진짜? 하면 할 수 있지. 아니 저는 할 수 있어요. 난 못해. 그러니까 나는 민폐가 안 되면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네. 나가가지고 얻어먹고 이 짓을 할 순 없잖아. 아, 그래. 아니 집에 민폐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그러니까 그런 삶의 루틴이 저같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반복이 되면은 사실 돈을 쓸 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안 잡고 이런 약속- 시간을 일주일을 잡자는 거잖아요. 그쵸. 약속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중에 잡을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일 갔다가 집에 있는 거 손잡고 얘기한 대로 집에 그냥 반찬 있는 거 꺼내서 먹고 뭐 그러면 되고 가끔 이제 조금 소비한다고 하면 편의점 가서 그 2+1 그냥 커피 그냥 홀짝홀짝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이제 아내한테도 강요를 하니까 아내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제가 미안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내가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김생민 씨가 그걸로 이제 끝나가지고 뭔가 좀 그런 스스로의 소비 관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쓸데없이 변화가 생겼어. 나는 김생민 봤을 땐 좀 스투핏이 많은 편이에요. 쓸데없는 걸 꼭 일주일에 뭐라도 한두 개를 막 그렇게 비싼 건 뭐 나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데 쇼핑을 해야 돼. 뭘 사야 돼. 이렇게 마트 가서 뭐 10,000원짜리든지 김생민이 안 봐도 스투핏이. 딱 살 때 어떤 그래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걸 가지려면 내가 더 빡세게 살아야지 뭐 그런 파이팅들이 생긴다 그래나 뭐 좀 그런 편이에요. 우리 남편이랑 나는 경제관념이 달라요. 그 물질관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약간 좀 태평한 스타일. 나도 좀 그래. 저는 가계부를 그러니까. 1원도 안 틀리게 그걸 정말 엑셀로 몇 잘하더라고. 년치를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대단하다. 남편한테 용돈을 많이 줬었을 때 음. 남편이 교회 물건을 이제 보통 이제 교회 물건을 자기 카드로 사고 결제를 청구하고. 받고 이런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랑 자기 쓰는 거랑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섞여가지고 어느 날 내가 불시 이렇게 잘 쓰고 있어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연체가 된 거예요 카드가. 그래서 그때 부부싸움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돈이 생기면 만약에 할부를 긁었더라도 돈이 생겼어. 그럼 선결제를 미리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한테 연체는 혜택이다. 오 대단한데. 아니 그래서 그때 부부싸움인데 내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서 연체를 하면은 수수료를 더 내야 되잖아. 이자를 더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자는 내가 당당하게 페널티를 물고서 연체라는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는 건데 묘하게 설득력 있는데. 설득력이 있네. 근데 신용이 떨어지잖아.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내가 진짜 어이없었던 게 뭐였냐면 남편이 뭐 현금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장례식장 갔는데 현금을 뽑아야 되는데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잔고가 원하는 없어. 돈만큼 없었던 거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친구한테 아내한테 전화해서 돈 좀 붙여달라고. 이체해라 이체해달라고. 하거나 친구한테 빌리거나 우리 남편은 카드론으로 돈을 빼더라고. 오. 현금 그래서 서비스요?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래서 엄청난 건데 그거. 와. 미쳤어? 수수료 그게 장난 수수료가 아닌데? 얼마나 비싼데 내가 막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듯이 막 이렇게 막 펄펄 뛰니까 아니 그 수수료를 내가 정당하게 대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용하는데 이런 분들 사업해야 되는데. 아니야 은행 돈이 내 돈이다.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그 친인척 중에 이렇게 빚진 사람이 별로 없었나 보다. 왜냐면 주변에 빚져서 되게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마이너스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신용카드는 보면 안 돼, 배거든. 뭐 이렇게 되는 리볼빙 서비스라고 알아요? 거. 뭐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이번 달에 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도 100만 원, 다음 달도 100만 원, 다음 이게 할부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근데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못 낼 것 같으면 카드 회사랑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 달에 70%만 내라. 30%는 밀어줄게. 이월하는 거야? 대신에 이자를 더 이자를 내라. 더 내는 거지. 근데 이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카드 회사에서. 그치. 왜냐면 수수료가 더 자기네들은 나오니까. 수수료 이익을 더 그치. 얻어야 되니까. 근데 그 전화를 받고서 남편이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 그 자기는 그럴 필요성도 없었는데 그치. 70%만 내면 좋지? 이러고서 그 오케이를 한 거야. 그래서 리볼빙을 받았냐고 내가 미쳤냐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것도 나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혜택이다. 소비자의 혜택이다. 슬기로운 국가사용. 야, 장난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죠. 근데 거기서 합의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용납을 못한다라는 걸 알고 남편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이거 완전 좀 결혼 초반 때 얘기예요. 한 2, 3년 차쯤 때 얘기예요. 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은 내가 돈 관리를 하잖아요. 내가 적금을 붓거든요. 많든 적든 상황에 따라 적금을 붓는데 우리 집에 얼마의 돈이 모여져 있는지 몰라요. 남편이 어, 관심도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한 번은 말해줘서 그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이 지났어. 근데 우리 집에 무슨 만약에 목돈이 필요해? 우리가 모아놓은 게 있나?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아니 우리가 모아놓은 게 어디서 다 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런 성격인 거야. 뭐 내가 그동안 벌어다 준 걸 어디다 썼어? 이런 거를 물어보는 성격도 아니고 네가 다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그래 성격이 좋으시잖아. 이게 좋은 건지 바보 같은 건지 그래서 만난 거지. 내가 걷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걷어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그렇지. 살아가는. 그런 건 다 아는 거죠? 아내한테 맡겨도 이걸 다 알죠? 나 몰라. 나도 근데. 그래? 그러니까 대충은 알아니까 어느 정도 있어.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있어?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뭐 있겠지. 뭐 알았어. 그러고 나는 잘 몰라. 나도 딱 이 그 정도? 정도? 요 정도. 근데 어느 정도는 뭐 아니, 근데 항상 체크하진 않고 뭔가 우리가 뭐 집을 이사해야 되거나 그때쯤 되면 한번 물어보죠. 우리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확인받는 거지. 그 다음에 추이에 대해서는 잘 안 묻게 되고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미래를 이렇게 막 대비해 놓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그냥 오늘은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오늘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자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지금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